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개인이 순매수를 해줬고요. 코스닥은 외인, 그리고 코스피는 기관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시장에 반영되어진 파급 효과는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시장이 좀 빠지면서 시작을 해서 상당히 좀 불안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7% 전일 대비 상승해주면서 691.5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면 분봉상으로 5월 13일이 여기에요. 전일의 마감 시점에서의 지수보다도 훨씬 갭으로 하락한 거의 676포인트 정도? 670 한 뭐 8포인트 정도?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감 때의 지수 포인트가 가장 높은, 상당히 그 소위 말하는 전략 후강 장세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끌어올림을 만들어낸 비롯한 주체는 개인이었다는 게 더 상당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개인이 순매수해주고 외인과 기관이 파는 장세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대부분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시장이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동학 개미 운동을 통해서 좀 스마트한 개인들의 자금이 많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순매수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기관이 순매수를 또 해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출발한 오늘의 장을 마감에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면서 최종 종가는 어쨌든 뭐 1900포인트를 지켰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이 1900포인트를 지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이 정도 라인, 그러니까 1900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이다가 우리가 깨야 될 부분이 2000포인트 여기까지 만약에 뚫고 간다면 상당히 좀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강하게 지켜준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물 경제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지금 당장은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2개월, 3개월, 4개월 뒤에 시장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를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바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상황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증시 자금을 한번 볼게요. 증시 자금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뭐 고객 예탁금, 기타 뭐 선물 예수금, 기타 여러 가지들을 증시 자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저기서 구독자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건 아마 제 생각에는 고객 예탁금하고 좀 더 들어가면 신용융자 정도일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보면 색깔이 요거예요. 신용융자 꺼볼게요. 고객 예탁금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CMA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증권 계좌에다가 넣는데, 그게 넣으면 이제 바로 매매할 수 있게 보통 자금이 되잖아요. 그게 예탁금인 겁니다. 사실 뭐 주식 매매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얼마나 현재 주식 계좌에 들어와 있느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 4월 달에 상당히 큰 금액이 있었죠. 지금 이 억입니다. 억, 10억, 1000억, 조, 10조, 47조 6669억 원, 그죠? 47조 원 정도가 고객 예탁금으로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47조 원. 그리고 그게 조금 빠졌다가 뭐 어쨌든 다시 지금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43조 원 가까이가 지금 무려 43조 원이 고객 예탁금으로 있고,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많이 빠졌다가 6조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9조까지 올라왔어요. 신용융자가 10조 정도가 되면 보통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신용융자의 비율이 약 10% 이상이 되면 좀 무겁다, 개인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신용융자 비율이 높다면 한번 털고 갈 수 있다 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더 개인 투자자분들의 상승에 대한 어떤 욕구와 니즈가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요. 현재 어쨌든 지수와 또 이런 지표는 이런 상황이다. 결론은 어쨌든 뭐 투자할 금액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세팅을 해놨고, 그리고 거기에 더
붙여서 신용 융자까지도 지금 사용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좀 매매를 해주고 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외인과 기관이 불을 붙인다면 참 좋겠는데 뭐 코땡땡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미중 무역 전쟁 또 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많이 짓누르잖아요. 미국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상당히 좀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종목을 좀 살펴볼게요. 종목을 우선은 계속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은 국일제지가 단데 세티론 헬스케어는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건 우선은 뭐 차트를 지켜보면서 구독자분들이나 저나 이런 무거운 주식도 왜냐면 시가총액 아주 뭐 대장주잖아요. 아시겠지만 코스닥에서요. 이렇게 무거운 주식도 이렇게 조금씩 시세를 주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면 굳이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도 중장기나 혹은 스윙을 안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도 간다라는 거를 한번 체크하면서 저도 스스로 좀 공부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세티론 헬스케어의 1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는 안 났어요. 근데 뭐 보니까 5월 15일이 금요일인가요? 그죠? 금요일 날에 아마 주주총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뭐 실적 관련된 것도 언급을 할 것도 같고요. 그 전에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추정치라든지 그런 것 부분들이. 근데 뭐 기업 설명회 뭐 공시가 그때 된다라고 좀 얘기가 됐고요. 뭐 그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 부분들 그리고 진단 키트까지 또 얘기를 하고 백신까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그래서 시장 자체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많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삼형제에 긍정적인 부분에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투자 일별로 보면 오늘 많이 샀죠. 외인과 기관이 어느 때보다 많이 샀습니다. 보시면 234억 샀네요. 기관 265억. 앞서서 5월 8일 많이 샀다고 생각한 그 금액보다도 조금 더 많이 샀습니다. 그만큼 임박했다. 뭐가 상승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기금까지 들어오고 뭐 난리 났습니다. 개인만 팔았죠. 좋죠. 개인만 팔고 외인 기관 산 건 우리들한테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리고 지금 보면 차트상으로도 이 캔들의 상단을 돌파했어요. 오늘. 저는 조금 더 오늘 사실은 이 기준봉을 돌파할 때는 저는 크게 좀 시세를 주면서 이렇게 강하게 더 끌어올릴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안 가대요. 오늘은 전기차 뭐 2차전지 막 이런 애들 삼성 SDI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물론 바이오에도 들어왔습니다만 셀트리온에 아주 크게 힘을 준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서 순매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이요. 그리고 기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 주체 모두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그만큼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가 시가총액 총합이 45조 될 정도로 우리 시장을 정말 지탱하는 뭐 삼성전자만큼은 뭐 물론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큰 한 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우선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상승에 대한 부분은 누가 토달 건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언제까지 어떻게 상승하느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리느냐 그 정도. 그리고 수급도 좋고 이슈도 살아있고 그런데 지금 앞서서는 그러면 어떻게 움직였었나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찍었어요. 이쪽에 음봉을 갖다가 삼킨다라는 건 이제 이 음봉을 갖다가 잡아먹어서 여기서 이제 물려있던 물량들을 소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올렸습니다. 10만원까지. 근데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지를 모른다면 계속 그냥 천년만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이 셀트리온의 합병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이슈를 보고 투자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까지의 자금을 들여서 조금 수익을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왜냐면 자금 운용은 개개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앞서서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반추해보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옛날에 상승했을 때에 강하게 양봉을 뽑았을 때 아주 강하게 양봉을 뽑았을 때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수치조회상 표시해 봐야 되겠네요.
여기 때가 17% 상승했고요. 여기 때가 15% 상승. 그러니까 합이 32% 상승했어요. 그때의 양봉을 갖다가 이게 장대 양봉이라고 흔히들 표현하죠. 그거를 지금 2개 뽑았어요. 2개. 그리고 3일째가 3% 상승했는데 3일째가 3% 상승. 고가는 10%까지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이 고가까지 먹으려면 3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 어찌됐건 뭐 이틀째에 최고가가 나왔고요. 이틀째에 이게 거의 15% 이상. 근데 상한가는 못 말았습니다. 그죠? 이게 2018년 1월달 강하게 이렇게 더 갈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 야금야금 가다가 강하게 뽑아내고 수급이 이만큼 들어왔을 때 3일을 연속 상승했다. 그죠? 10일, 20일 상승한 건 아니다. 어느 종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상승이 멈추게 돼 있어요. 1차적으로는 조정받고 다시 가더라도 그때 유념해 두셔야 될 건 처음엔 17%, 그 다음 날에는 물론 고가가 30%까지 상승했습니다. 27.53%. 여기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보세요. 이제 일로 옮겼네요. 예, 보세요. 저기에 27.53% 상승했고 종가 기준으로 15%. 그러니까 이틀 만에 47%. 이 고점에서는 더 갈 줄 알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반등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쭉 밀렸으니까. 그죠? 계속 밀린 겁니다. 이 고가는 찾기 어려운 거예요. 결론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가라는 것이 주고 나서 더 가겠지 하고 가지고 있으면 조정받고 또 가겠지 못 갔어요. 항상 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때 엄청난 상승이 있었을 때는 한 첫 번째 봉, 두 번째 봉에서 한 40, 50% 정도 상승을 했구나. 이번엔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이때 양봉 뽑았을 때 이때는 상한가 말았습니다. 30%. 그죠? 상한가 말고 그 다음에 바로 아마 블록딜 떴죠? 그런 얘기는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이후에 11.93%가 등락률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가는 10.81%까지 떴네요. 그죠? 그러면 30% 가고 이 다음 날에 어떤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11%가 더 뜬 거네요. 그러면 40%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분봉상으로 한번 체크해서 이날 볼까요? 4월 첫째 날이죠. 이걸 왜 보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상승했었는지. 그러면 또 이 정도 상승에서는 저희가 언제 수익 실현해야 되고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30분 봉상의 차트예요. 쭉 가다가 눌리고 쭉 빼고 쫙 밀렸어요. 여기서 이제 첫날에 30% 말고, 그죠? 이 상한가 표시예요. 좀 크게 볼게요. 첫날에 상한가 딱 찍고 30분 마지막 30분에 찍고 그 다음에 갭 떠서 10% 정도 갭 떠서 시작하고 밀렸어요. 그게 그날의 최고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상한가 간 다음에 옛날에는 상한가 가면 계속 상한가 가서 상한가 따라잡기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상한가 따라잡기 쉽지 않은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상한가 한 번 치면 그 다음날 갭 두고 그냥 밀려버리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적용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계속 봉 세우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그죠? 이제 이건 좀 지워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그러면 몇 프로냐? 3%입니다. 큰 퍼센테이지는 아니라고 봐요. 아마 이 정도 거래량, 이게 거래량이 지금 2천만 주 정도 되네요. 그죠? 2천만 주 되고 이때 거래량이 뭐 이때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1000만 주 이상은 터졌죠. 그죠? 1000만 주 이상은 이때는 뭐 그죠? 이때도 1000만 주 이상. 그럼 1000만 주 이상 정도 터지면서 보세요. 여기 1000만 주 정도 터졌었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세게 터질 때가 좀 이슈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도 최소한 거래량이 그죠? 1000만 주 이상 이 정도 이상 터지고 불기둥을 최소 15% 이상 뽑아줬을 때 그때가 어떤 상승과 혹은 수익 실현과 어떤 그런 거에 마지노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선은 목표가라는 거는 누가 제시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유튜브를 보고서 목표가를 듣고 뭐 하신다라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목표가를 제시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어디까지 1차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뭐 10만원 그리고 11만원 정도, 그 이후에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보아하니 한번 강하게 15% 이상 상승이 되면 이틀, 길게는 3일 정도 최대, 그 정도까지는 상승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상승에 쭉 상승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하게 상승하면 모든 종목들은 조정을 받잖아요. 그런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상승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냥 쥐고 계실지 수량 늘려가시면서 조정받을 때는, 아니면 상승할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실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정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악재 뜨면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이렇게 갔다라는 부분이 뭐 크게 빠질만한 것 같진 않습니다. 내일 시장도 아마 이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떠서 시작하면 더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오히려 불타기 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띄워서 세게 가면 앞서 샀던 외국인과 기관은 털면서 개인한테 물량을 넘기고 수량을 줄이면서 수익 실현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움직였으면 좋겠고, 어쨌든 시장이 그래도 개인이 끌어올리건 누가 끌어올리건 좋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 즉 개별 종목에서 수익을 꼭 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무조건 상승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반드시 수익을 실현하셔서 어느 순간에는 주머니에 챙기시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요, 푹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